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은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은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한국 세계 소식 자세하게 좀 전해드릴 텐데요. 문희정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도 미국 대선 이야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결국은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사퇴를 했습니다. 후보에서. 네. 그리고 대국 면설에서 새 세대의 횃불을 넘기는 게 최선의 통합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든의 사퇴 결심의 가장 큰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TV 토론회 이후 불거진 사퇴론이 지난 13일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을 당하면서 굉장히 그 트럼프 쪽으로 지지세가 결집되는 모양을 보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바이든이 안 되겠구나라는 정치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이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옆에서 판단한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같이 판단을 한 건데요. 같이 판단한 것이다. 근데 그 지난 토요일 오전, 우리 시각으로 지난 토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자택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 나간다 그랬어요. 네, 나 다음 주부터 유세 나갈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바이든이 끝까지 사퇴를 안 하겠다는 의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주중에 왜 미국 주류 언론을 통해 가지고 주말쯤 되면 사퇴한다는 발표 나올 거야. 그렇죠, 라는 보도가 됐죠. 근데 과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이든의 마음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보도가 나올 정도면 이미 물밑에서 얘기가 다 됐는데 그럼 토요일 날 오전에 바이든이 왜 나 다음 주부터 유세할 거야 라는 얘기는 왜 했냐는 거예요. 그게 뭔지 궁금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아마 물밑에서 조율 과정에서 바이든 측이 뭔가 협상 카드를 내밀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바이든이 한 번 더 세게 던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물밑에서 알았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바로 X, 그러니까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서한을 발표를 하거든요. 대낮에. 그것도 심지어 굉장히 기습적으로 갑작스럽게 발표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정말 바이든이 내가 주말에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조율 과정이 이제 잘 마무리가 된 거고 일단 첫 번째 본인이 이걸 계속 끌고 갔을 경우에 얻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질 게 뻔해 보이고 지면은 그 책임은 다 자기가 져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럼 뭐 민주당이 너 때문에 졌어라는 책임뿐만 아니라 본인이 4년 동안 그래도 나름 경제도 잘 살려놓고 잘했는데 성공한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이었어.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성과는 있어라는 것마저도 다 묻어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용태를 내리지 않았을까. 내가 그래도 대선 짐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의 성과까지 다 묻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대통령으로서는 괜찮았어, 훌륭했어라는 평가를 얻고 명예롭게 물러날 것인가라는 판단에 있어서 용태를 내린 것 같고, 무엇보다 본인이 이제 거느리고 있던 수많은 캠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이제 같은 캠프 안에 있는 해리스가 이어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혀 어떤 타격을 안 주고 그들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너무나 명분이 좋았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를 방어하고 수호하는 그런 멋진 대통령으로 남으면서 잘 물러나는 그 프레임이 굉장히 잘 성공을 한 거죠. 그 그림. 자, 근데 위독설이 중간에 터졌어요. 아프다고. 위독설은 좀 우리 오늘 지금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우리 알파고가 얘기했던 게 알파고 소문이 저렇게 많이 났나 싶을 정도로 위독설이 나중에는 뭐 루머였긴 하긴 되는데 이런 얘기는 왜 퍼졌을까요? 아니, 그게 저도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 SNS를 통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극우 쪽 평론가들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바이든이 사퇴한 게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그리고 심지어 바이든 지금 어딘가에 감금돼 있는 거다. 뭐 오늘 내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나와가지고 직접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그 SNS를 통해서 발표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약간 부추겼죠, 음모론을. 자, 지금 알파고 지금 오셨는데, 알파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알파고가 계속 얘기했던 바이든의 위독설. 지난주에 여기서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 위독한 거 아니냐. 위독한 건 아니에요. 이게 루머였는데
이런 소문들은 왜 자꾸 나는 겁니까? 저는 일단은 뭐 위독설 소문 내는 거예요 혹시? 저는 위독설을 하진 않았고요. 네. 제가 얘기했던 거 뭐냐면 바이든이 일단은 병원에다가 실려갈 거고 그게 위독이죠. 다음에 위독이죠. 사퇴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금은 병원 실려갔는데 좀 예. 기다리세요. 사퇴할 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월요일날 그대로 됐잖아요. 그거 자꾸 소문 내지 마세요. 소문 낸 거 아니고 제가 너무 신기한 거 뭐냐면 이건 이미 한 달 전부터는 언론에 쓰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얘기를 했는데 네. 아마 다들 좀 약간 과오로 생각해가지고 입에 담진 않았어요. 방송에서. 저는 연기를 해서 담은 거예요. 연기를 해서 했는 건데 적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알파고 말대로 다 되지 이렇게 전 생각했었거든요. 네. 카말라 해리스까지 맞췄죠? 다 맞췄어요. 다 맞췄어요. 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평론가님. 네. 지금 후보는 물러났지만 현 대통령직도 지금 수행할 수 없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화당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 대통령도 내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사실 공화당이라든지 이쪽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네. 왜냐하면 바이든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인데. 뭐 설사 레임덕이 온다 할지라도 본인이 남은 임기를 다 마칠 권리와 의무가 있죠. 그렇죠. 예. 자, 바이든 사퇴하면서 우리 알파고가 예측했던 카멀라 해리스가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자, 놀랍게도 네. 조사는 보면 트럼프를 앞서는 조사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있는데 지금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카멀라 해리스가. 근데 시간이 좀 흘러가면 그걸 이제 역전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쓰는 프레임이가 뭐냐면 나는 검사이잖아요. 그래서 검사죠? 나는 범죄자를 잡아야지. 검사와 범죄자. 그래서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미국 시민들이 검사냐 아니면 범죄자냐를 찍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가 자꾸 이용했던 무기를 지금 빼앗겼어요. 무슨 무기냐면 상대방을 자꾸 노인이라고 하고 치매 걸린 거 아니냐고 했는데 젊은 여자. 지금 이제 본인이 좀 약간 그리고 또 본인 얘기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트럼프. 이제 트럼프는 이제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는 자꾸 바이든한테는 너는 우리 유태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냐. 너 원래 유태인들이 우방국인데 카말라 해리스 남편이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그 카드를 지금 다시 재충전한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상당히 어쩌면 유색 인종이기도 하고 트럼프의 지지자들을 뺏어올 만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태인적도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역전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다. 네. 그럼에도 아니다. 정말 말 조심하세요. 네. 아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평론인데요. 뭐 예측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지금 저는 사실 이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보입니다. 일사불란하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민주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이 혼란을 한 큐에 정리하면서 갑자기 민주당 바람을 확 불게 할 수 있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바이든 지지 성향에 이제 언론들, 미국 주류 언론들이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줬고 해리스가 생각보다 이제 뭐 준비를 잘 했는지 뭐 빨리빨리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확 지금 막 민주당이 사실은 그거죠. 미국은 어차피 당 색깔, 선호 당 색깔이 크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는 뭐였냐면 내가 민주당 지지자는 맞는데 난 바이든이 싫어서 나 투표 안 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해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 그럼 투표할래로 바뀌는 정도? 그 정도다. 네, 그 정도. 네, 저는 그 정도를 봐야 된다고 보고 지금 경합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격차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트럼프가 여전히 앞서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은 그 아까 검사 대 범죄자 프레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프레임 자체는 지금은 저는 성공적인 프레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트럼프는 본인이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 마녀 사냥의 피해자 사법농단의 피해자로 하면서 지지세 결집을 제대로 하면서 쫙 올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머그샷을 굿즈화시켜서 판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해리스는 모든 사람을 다 저렇게 범죄자로 본다라는 역공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유권자들의 생각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거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그렇게 크게 이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는 인종차별적이고 그리고 뭐 여성 혐오적인 발언 막 아무렇게나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제발 그건 참아라. 아하, 하지 마라. 예. 네.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글쎄요. 얼만큼 들을지 자,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예, 게임 예. 체인저가 뭐예요? 예. 여기서 게임 체인저는요. 카말라 해리스와 같이 붙을 부통령. 자, 그 사람이 이번 게임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캐멀라 해리슨이 지명할 부통령이 누구냐? 자, 그분이 이제 아. 나이가 좀 약간 젊고 그리고 백인 그리고 살짝 좀 약간 우파에서도 투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하. 아예 게임 끝났어요. 이긴다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 그러한 후보가 없어. 없어요. 그럼 근데 뭐 최대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 중이에요. 약간 보수적인, 중도적인 사람. 예, 중도에 가까운 그래서 이제 주지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주지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 있으면 벌써 했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백인 남성들 정치인들은 예. 중도에 가까운 사람들도 없어요. 잘 없- 네, 잘 그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북방에 있는 공화당은 남부에 있는 민주당보다도 진보적이고 그 남부에 있는 민주당은 북부에 있는 그 뭐죠 공화당보다 보수적이거든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괜찮은 후보 하나를 찾으면 이 게임이 끝났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아, 근데 뭐 말은 쉽게 계속 이렇게 툭툭 던졌는데 다 맞추니까 알파고가. 근데 그런 사람을 쉽게 찾았으면 벌써 거론이 됐을 건데 네.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자, 근데 뭐 우리가 예측이긴 한데 만약에 해리스가 이제 아직까지 지명은 안 받았습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도 막 그 지지 선언한다고 보도도 되고 있고 또 그 하원 의장 펠로시죠. 뭐 다 이렇게 막 지지 선언한다 그러면 이게 이변 없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겁니까, 해리스가? 네, 네, 일단 그 뭐 후보를 승계하는 게 아니고 공식 지명 절차가 남아 있긴 아직까지는 하거든요. 그 전당대회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아유,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지금 해리스가 대의원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본인한테 필요한 매직 넘버 1976명은 이미 넘겼어요. 훌쩍 넘긴 상태예요. 넘어갔습니까, 예, 그게? 넘어간 예. 상황이고요.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은 일단은 8월 1일부터 투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8월 7일까지는 무조건 후보를 선정하겠다. 네. 지명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오하이오주 법상 예. 8월 7일까지 후보가 나와야 돼요. 아, 오하이오 주법상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예. 이제 물론 오하이오주에서는 지금 상황이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연기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괜히 나이브하게 대응했다가 이거 법대로 해야 돼라고 만약에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 문제가 넘어가게 되면 오하이오주는 그냥 뺏기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철저하게 8월 7일까지 무조건. 근데 8월 7일까지 무조건 되려면은 해리스에 대항하는 후보가 다른 후보들이 나오게 되면 경선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단체 측에서도 경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온 언론과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해리스로 가는 분위기에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라는 후보가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예, 민주당 혼란 부추긴다라는 욕밖에 더 먹겠습니까? 혼란 부추기고 요거도 네. 먹을 것 같은데 누가 도전을 할지 의문이고 부통령 후보 이거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해리스가 지명을 받고 해리스가 당선까지 된다면 첫 여성 미국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2010년에 힐러리는 떨어졌어요, 트럼프한테. 야,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의미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연임 오바마 했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히 미국 프레임 안에서 너무 진보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라스베티라는 지역에서 이제 네. 힐러리 클린턴 뭘 하지 못하고 거기서 트럼프가 나온 경합주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도 놀랐어요. 내가 당선됐다고. 맞죠. 그래서 당선됐는데 예. 근데 지금 또 바이든에 왔죠. 예. 이럴 때는 좀 정통상 통계상 민주당 그 공화당으로 넘어가야 됐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가 있는 공화당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별별 이상한 사건들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지금. 예. 그 두 분은 지금 얘기를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알파고는 이 해리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민주당 쪽이 좀 유리하다 대선 이렇게 보시는 그나마 것 같고 유리해졌어요. 예. 그래도 우리 평론가님은 그래도 트럼프가 지금 그 대세를 딱 유지해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결국. 해리스 두 분은 이렇게 예, 러시아에 있는 이즈노프스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나요? 2024년 미국 대선에 예. 지를 거라고 믿으세요? 라고 질문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예전에 이제 이상한 소리들을 한 적도 많은데요. 네. 근데 그 사람 말로는 미국에서 대선을 안 할 수도 있다. 아 아니면 후보 하나만으로 그 마치 좀 약간 한국에서 60년대 그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선거처럼 후보 하나만 있고 부통령 2개 있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인데 그게 가능하나요? 이번 선거 봅시다. 별별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자 알겠습니다. 자꾸 음모론 쪽으로 그 흘러가네. 음모론으로 아니 하는데, 음모론은 예. 이제 이름 있는 사람이 제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러시아에서는 뭐 푸틴 다음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저희 또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 항구를 공습했는데요. 네. 자, 가자 전쟁 이후에 예멘 본토에 대한 직접 공격이 아마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아니 지금 예멘 후티 반군이 사실은 네. 지난해 10월부터 계속해서 홍해에서 네. 그 딱 입구를 지키고 있으면서 맞아요. 거기 지나다니는 상선에 대한 공격 계속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 미국이라든지 동맹국들이 뭐 우리가 함대 운영해가지고 얘네 막아내자 그랬는데 못 막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지금 공격을 놓고는 사실 예멘은 오랫동안 내전을 하고 있는 나라고요. 네. 아직 내전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군하고 후티 반군하고 지금 권력을 분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후티 반군이 지금 거의 뭐 60, 70%까지 영토를 이제 본인들이 영향력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강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후티 반군은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 광고하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 계속 어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사실 그동안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미국 입장에서 그냥 때리면 되잖아. 왜 못 때렸어? 사실은 홍해가 어디 관할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입니다. 사우디하고 사우디- 이집트. 예. 이집트. 예. 그러면은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다. 이건 무슨 큰일 의미다? 나죠. 전쟁, 중동 전쟁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공격을 했단 말이죠. 이건 무슨 의미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사우디하고 이집트가 저기 암묵적으로 우린 몰랐어요. 뭐 이러고 있는 묵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냐. 아니냐. 네. 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사우디는 2014년, 2015년부터 예멘 내전에 본인들이 들어갔어요. 네. 정부군 편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후티 반군하고 사우디는 지금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계속 사우디가 발렸단 말이죠. 그리고 너무나 불행하게도 후티 반군이 지금 너무나 생각보다 첨단 무기들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네. 무기들 다 어디서 온 걸까요? 사우디가 데리고 들어온 연합군으로부터 뺏은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들, 그러니까 후티 반군의 무기를 대준 게 결국은 사우디였단 말이죠. 네.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잘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여기를 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동 전쟁으로 확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확전까지 가지는 안 될 것이다. 되겠죠. 예. 알파고도 한번 짚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멘이 네. 그 이슬람 역사를 보시면 항상 그 조항을 많이 하던 동네예요. 오스만 제국 시대에서도 네. 무슬림 지역들 중에서 이렇게 반란이 많았던 지역이 예멘이었고 예멘이. 사우디 왕가가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를 독립시킬 때는 예멘 국경에 도착하니까 이제 여기서 멈추자 이놈들이랑 우리 엮이지 말자고 해서 거기서 이제 멈춘 거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예멘이 몇 차례로 그 내전을 일으켰어요. 50, 60년 때는 왕당파냐 공화파냐 이렇게 한번 붙었고 다음에는 공산주의냐 공산주의 아니냐 한번 붙었고 그리고 네. 또 최근에 와서 이제 2010년 이후로부터 아랍 봄 이후로부터는 이제 후티 반군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한번 붙었는데 그때 사우디는 개입했어요. 네. 왠지 이제 소양 세력이 자신을 지지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후티 반군은 이란이란 동맹을 맺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후티 반군이라고 하면 후티 반군 애들이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후티 반군, 후티라는 단어 자체가 비하 발언이에요. 후티 자체가? 네, 왜냐하면 어떤 뜻인가요? 그 사람은 성씨인데 아. 그 예를 들면 독립군을 네.
김구이의 놈들 뭐 이런 이렇게. 부르는 걸로 똑같아요. 그래서 아. 그 사람들 기분이 너무 나쁘고 그분들 본인들은 안사룰라히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후티 안사룰라. 방군이라고 했을 때는 또 옆에다가 안사룰라 안사룰라. 붙으면 좋은데 네. 안사룰라. 이제 이분들은 사우디가 붙었어요. 근데 사우디는 두 가지 놀란 거. 하나는 내가 서양이 싫어하는 이 애들이랑 붙고 있는데 왜 서양이 나를 비판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제대로 지원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사우디가 붙었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분들이랑 하회했어요. 그래서 사우디에서는 내전을 좀 약간 휴전 같은 느낌으로 좀 정식은 아닌데 휴전 같은 걸 하자고 해서 정상회담을 했고 그래서 통일 정부가 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후티 방군이 똑똑한 거 뭐냐면 딱 봐도 그 과정에서 국방부가 걔네들한테 넘어온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그 동일 정부, 연합 정부에서 우리는 굳이 좀 약간 사람을 많이 보낼 필요가 없고 그래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후티 한방군 한 명만 들어가 있어요. 네. 정부에. 예. 그리고 한 명도 살짝 후티의 눈치를 보는 사람, 아. 나머지는 다 기타예요. 왜냐면 후티 보기에는 뭐 정부에 없어도 되고 어차피 국방부를 우리가 먹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아직도 후티 반군이 본인 직접 그 관리하는 땅이 있고 아랍에미레이트의 눈치를 보고 관리되는 땅이 있고 그리고 사우디의 눈치를 보고 관리하는 네. 땅이 있긴 하지만 근데 군부는 거의 후티 반군이 차지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예. 지금 후티 반군은 싸운다고 우리는 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예멘 군이 싸운다고 봐야 되고 예멘군이라고 봐야 된다, 이거는. 그동안 네. 이제 이 예멘이 이스라엘을 때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미국하고 영국이 막고 있었어요. 그 방공 미사일 네. 덕분에. 예. 근데 이제 뚫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뚫었어요. 그리고 신기한 거 뭐냐면 이제 그거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 후티 반군이 보냈던 드론이 수단에 갔다가 이집트에 갔다가 이집트 다음에 가서 때린 뱅뱅 거예요. 돌아서 갔네요. 예. 예. 이제 수단은 내전 상태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리고 뭐 그 드론을 볼 수 있는 군사 뭐 기술이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근데 이집트는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이집트 이 정보를 왜 이스라엘한테 안 줬어? 왜냐면 병화 협정을 맺었는데 아. 최근에 와서 이제 그 필라델피아 지구이라는 그 가자 지구에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사이가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그래 정보를 안 준 것이다. 원래 주고 줘야 되는데. 네, 원래 주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안 줬다는 걸 보니까 좀 약간 왠지 그 부분이 깨진 것 같고 물론 이집트 말로는 우리가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는 하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이 항구를 때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말로는 여기에서 이제 이란으로부터 오고 있었던 그 무기들이 예멘에 들어가니까 그 항구는 단순히 시민 시설 아니고 그렇죠. 군사 시설이다. 군사 시설이다. 근데 그 항구 하나 때린다고 해서 후티 반군 애들이 멈출 것인가? 그냥 계속 바로 할 것이다? 국경이 붙어 있는 사우디가 그동안 전쟁을 했는데 안 멈췄는데 국경이 없는 이스라엘이 가서 뭐 공습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 그리고 여기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네. 이스라엘이 인생 처음으로 예. 자기와 국경이 없는 나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가서 공습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없었다. 이게 처음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타냐후 총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합동 연설을 했는데 뭐 반응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4번째 연설인데 뭐 미국 이스라엘 합쳐서 좀 하자 했는데 사람들 참석도 안 했던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다 철저하게 이제 정치적인 또 이유죠. 계산된 겁니까? 예. 예. 네타냐후 총리가 네. 내심 다음 대통령으로 바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이쪽이 해야 되죠. 네타냐후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사이가 너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해리스가 안 한 거예요? 예. 자, 근데 해리스 입장에서는 어떤 그 눈치를 봐야 되냐면은 바이든이 왜 인기가 없었는지 첫 번째 물가 때문이에요. 식료품 가격 너무 비싸잖아. 내가 네. 먹고 사니까 너무 힘들어서 바이든이 경제를 살렸다고 하는데 난 그건 모르겠고 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바이든 싫어. 또 하나. 아니 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의 지원을 이렇게 끊임없이 해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요거 두 개였거든요. 네. 자, 이게 진짜 딜레마인 게 뭐냐면은 미국 내는 지금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양분돼 버렸어요. 난리 났잖아요. 데모하고 맞습니다. 뭐. 예. 자, 네타냐후라는 사람은 친 트럼프 성향인데 이 사람은 근데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 건 지금 민주당 측이란 말이에요.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이 언밸런스에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에 내가 가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제 바이든이랑 똑같잖아. 뭐가 달라. 결정을 해리스 입장에서 갈 수가 없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해리스 수가 입장에서는 없네. 적당하게 그러니까 중간 지점을 찾는 거예요. 물론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얘기는 하죠. 아, 우리는 이스라엘 지원 계속할 거고. 아니 본인이 아직 정권 안 잡고 있으니까 말이야 막 네. 계속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하죠. 예.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정권을 잡고 있는 입장에서는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이번 네. 자리를 빌려서 한국 언론에서 아직 언급 안 됐지만 네. 토마토 뉴스 분들이 처음으로 아마 얘기해 얘기를 주시죠. 하겠습니다. 단독 속보. 일단은 트럼프의 성격 아시죠? 네. 자, 트럼프의 성격에다가 이 정보를 좀 약간 가지고 가세요. 트럼프가 두 번째 선거 때 패배했죠. 네. 패배했는데 인정 안 했잖아요. 나 이 선거는 불법 무효다. 선거다. 무효다. 무효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바이든을 제일 먼저 축하한 국가수장이 어느 나라 국가수장이에요? 이스라엘입니까? 나타냐후가 제일 먼저 바이든을 축하했어요. 나타냐후.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 이제 소셜 미디어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네타냐후 배신 때렸다 이렇게 생각. 너 먼저 가서 축하한다고 아. 비비 이걸 잊지 않을 거야라고 일단 하나 그 DBT 같은 걸 예. 날렸고요. 그리고 그 주 안에는 사석에서 나타냐후한테 상륙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예. 그래서 트럼프는 뭐 물론 이제 유대교로부터 나온 그 자금 그쪽 세력이랑 사이가 좋긴 한데 트럼프 같은 성격 한번 상상해 보시고 독특하죠. 내 머릿속에서 이 비비에 대한 이상한 뭔가 좀 약간 해시태기가 있을 거예요. 아하. 그 어디서든 간에 언젠가 드러나올 거고. 근데 나타냐후는 트럼프보다는 공화당을 원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공화당. 예. 예. 트럼프보다는 공화당이 더 나아요. 근데 지금은 공화당 이꼬르 트럼프가 트럼프의 돼버렸죠. 예,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계와 K 코너 여기서 마무리. 글쎄요, 두 분은 조금 달리 보는데 과연 해리스냐, 과연 트럼프냐. 정말 전 세계가 정말 관심을 갖는 대선입니다. 있어요. 많은 일들이 계속 여기 얘기를 알파고 하는데. 말처럼 예. 지금 이 예. 이변이 해리스로 교체된 거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네. 더 많은 또 이변이 있느냐. 그게 아마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변 많은 선거는 처음인 것 처음 같습니다. 봤습니다. 예. 자, 세계와 K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희정, 알파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